왕자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했는지 의회에 떠벌렸다. 왕자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잠을 깨웠음에도 누구 하나 화내는 사람이 없이 다들 이렇게 말했다. 왕자님은 정말 용감하고 똑똑하십니다. 그들도 왕자가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총리가 엄숙한 태도로 병 입구에 솔로몬의 봉인을 찍었다. 병은 성의 보물창고에 보관되었다. 도시에서 가장 튼튼한 보물창고 건물은 단단한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벽이 워털루 다리만큼이나 두꺼웠다. 병은 금이 담긴 자루들 사이에 놓였다. 말단 국가재정위원회에 소속된 하급 서기관의 하급 비서관이 병과 함께 밤을 새며 무슨 일이 없는지 살피는 일을 맡았다. 하급 비서관은 용을 본 적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왕자가 용을 보았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왕자는 정말 진실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병을 가져와서 안에 용이 들어있는 척하는 게 딱 그에게 어울리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하급 비서관은 그곳에 남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열쇠를 받고는 사람들이 전부 잠을 청하러 가고 나자 다른 정부 부서의 하급 비서관 몇 명을 그곳으로 불러들였다. 그들은 금 자루들 사이에서 즐겁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상아로 만든 커다란 상자 안에 담긴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했다. 그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윽고 구리로 된 보물창고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벼랑간 하급 비서관이 소리쳤다. 저 병 좀 봐. 솔로몬의 봉인을 찍어 놓은 병이 평소 크기를 넘어서 3배나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다. 보물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더워지고 병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하급 비서관들은 자신들이 있기에 그곳이 너무 덥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서로 걸려 넘어지면서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마지막 사람이 나와 문을 잠근 순간 병이 터지면서 사납게 불을 뿜는 용이 튀어나왔다. 용은 매 순간 부풀어 오르더니 금 자루들을 먹기 시작했고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무슨 설탕가루라도 되는 것처럼 으드득 씹어 먹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용은 왕자의 보물들을 전부 먹어치워 버렸다. 그리고 11시쯤 거리에 나타난 왕자는 부서진 보물창고 문 밖으로 나오는 용과 맞닥뜨렸다. 용은 아직도 이빨 사이로 녹은 금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러자 왕자는 돌아서서 죽어라고 달렸다. 작고 하얀 공주가 용을 막아낼 수 있는 탑 쪽으로 달려오는 그를 발견했다. 공주는 아래로 달려내려가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불을 뿜는 용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았다. 왕자를 너무나 차지하고 싶었던 용은 바깥에 주저앉아 낑낑거렸다. 공주는 타이어섬 왕자를 가장 좋은 방으로 데려가 식탁을 준비하고 크림과 달걀과 청포도와 꿀과 빵에 노랗고 하얗고 맛난 것들을 잔뜩 내왔다. 그가 그녀의 왕국을 빼앗은 나쁜 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되는 듯 친절하게 대접했다. 바로 그녀가 진정한 공주이자 황금처럼 고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 먹고 마신 왕자는 공주에게 문을 열고 잠그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유모가 자고 있어서 공주에게 하지 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주는 부탁을 들어주었다.
열쇠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럼 문이 잠겨요. 하지만 반대로 9번을 돌리면 문이 벌컥 열려요. 그렇게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왕자는 마치 공주의 왕국에서 그녀를 몰아냈던 것처럼 하얀 공주를 탑 밖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닫았다. 왕자는 탑을 혼자서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공주는 거리로 나왔고 길 건너편에는 용이 낑낑거리며 앉아 있었다. 하지만 용은 그녀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늙은 유모는 몰랐지만 용은 황금처럼 고결한 마음을 가진 하얀 공주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공주는 데이지꽃이 수놓인 새하얀 실크 드레스만 입은 채 모자와 장갑도 없이 거리를 걸어 다닐 수는 없었다. 그래서 숲을 향해 발길을 돌려 초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공주는 한 번도 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고 그래서 발에 밟히는 부드러운 잔디가 천국의 잔디처럼 느껴졌다. 공주는 숲에서 가장 울창한 곳으로 단숨에 뛰어갔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는 공주는 용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골짜기에 도착한 공주는 엘핀과 그의 75마리의 훌륭한 돼지들과 만났다. 엘핀은 피리를 불고 있었고 그의 주위로 돼지들이 앞발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다. 공주가 말했다. 아, 이런, 저 좀 돌봐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엘핀이 공주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럴게요.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은 겁니까? 용이요. 그럼 용이 결국 은으로 된 병에서 빠져나온 거군요. 용이 왕자를 먹어버렸다면 좋겠는데. 안 먹었어요. 하지만 왜요? 사브리네타가 물었다. 그러자 엘피는 왕자가 자신을 상대로 저지른 비열한 술책에 관해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왕국의 절반과 자기 사촌인 공주와의 결혼을 약속했어요. 아, 이런,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브리네타가 엘핀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말했다. 왜 그래요? 엘핀이 공주를 더욱 꽉 안으며 물었다. 너무했죠. 아니, 너무하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게 있는 것만 지킬 수 있다면 왕자가 왕국의 반을 갖든 전부를 갖든 상관없어요. 그게 뭔데요? 공주가 물었다. 바로 당신이요. 아름다운 아가씨. 그리고 왕자의 사촌인 공주 얘기를 하자면 내 사랑 용서해줘요.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했을 때는 진짜 공주, 나이 단 하나뿐인 공주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나 말인가요? 사브리네타가 물었다. 그럼 누구겠어요? 네, 하지만 5분 전까지는 날 본 적도 없었잖아요. 5분 전까지 난 돼지치기였어요. 지금 이렇게 당신을 품에 안고 있는 나는 왕자나 다름없어요. 비록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돼지를 쳐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나한테 묻지도 않았잖아요. 공주가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돌봐달라고 했잖아요. 난 그렇게 할 거예요. 평생 말입니다. 엘핀이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두 사람은 용과 왕자 같은 정말 중요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엘핀은 그녀가 공주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공주가 황금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 알 수 있었고 그녀에게도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다. 용을 견딜 수 있는 병을 쓰지 않은 게 실수였어요. 이제 알겠네요. 엘핀이 말했다. 아, 그게 다예요? 그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탑에 있는 건 뭐든지 용을 막아내고 견뎌낼 수 있거든요. 용을 해치우고 어린아이들을 구하는 일이라면 뭐든 해야죠. 그래서 공주는 병을 구하러 출발했는데 엘핀과 함께 가려고 하진 않았다.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황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게 확실하다면 용이 날 해치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돼지들 곁에 있어야 하잖아요. 엘피는 확실하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게 놔두었다. 공주는 탑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용은 끈질기게 왕자를 기다렸고 왕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순간 왕자를 잡아먹어 버렸다. 왕자가 총리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고 불 뿜는 용을 처리할 소방대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아주 잠깐 밖으로 나온 순간의 말이다. 용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몸이 작아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브리네타는 탑으로 들어가 유모에게 입을 맞추었다. 차 한 잔을 만들어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자신이 황금과 같은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용이 자신을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물론 유모도 공주가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입을 맞추고 그녀를 보내주었다. 공주는 용을 견딜 수 있는 반짝이는 노쇠병을 들고 다시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며 엘핀이 번들번들 용기가 흐르는 흑돼지들과 앉아있는 작은 골짜기로 갔다. 돌아오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한 1년은 기다린 것 같네요. 공주는 돼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엘핀 옆에 앉았다. 둘은 어두워질 때까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두워지자 용은 이끼를 태우며 이끼 위를 기어갔고, 기어가면서 점점 작아지더니 나무 뿌리 아래에서 몸을 웅크렸다. 자, 당신이 병을 들고 있어요. 엘핀이 말했다. 그러고는 병 속으로 기어 들어갈 때까지 용을 조그만 나뭇가지로 쿡 찔러댔다. 하지만 마개가 없었다. 걱정 말아요. 마개 대신 내 손가락을 집어넣을 테니까. 엘핀이 말했다. 아니, 제가 할게요. 공주가 말했다. 하지만 엘핀이 허락할 리 없었다. 엘핀은 병 입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공주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바다예요. 절벽으로 달려요. 그렇게 둘은 절벽으로 향했고 75마리의 돼지들이 길고 검은 행렬을 이루며 두 사람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갔다. 병은 엘핀의 손 안에서 점점 더 뜨거워졌다. 안에 있던 용이 온 힘을 다해 불과 연기를 끌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엘핀은 갈수록 뜨거웠지만 절벽 끝에 도착할 때까지 병을 꼭 붙들었다. 절벽 아래에는 검푸른 바다가 있었고 거세게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엘핀은 병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고는 별과 바다 사이 공간으로 힘껏 집어던졌다. 병은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우리가 나라를 구했어요. 당신이 어린아이들을 구한 거예요. 내 손을 잡아요. 공주가 말했다. 안 돼요. 다시는 사랑스러운 당신 손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내 두 손은 다 타버렸으니까. 정말로 그랬다. 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새까만 재만 남아있었다. 공주는 재만 남은 손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새하얀 실크 드레스를 찢어 그 손을 단단히 묶었다. 두 사람은 탑으로 돌아가 유모에게 자초지종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돼지들은 바깥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하고 어린아이들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련하고 아까운 손.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75마리의 돼지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돼지가 안으로 들어왔다. 돼지는 엘핀에게 매달려 작고 사랑스럽게 꿀꿀 소리를 내며 몸을 비벼댔다. 저 사랑스러운 동물을 좀 봐요.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야. 유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엘핀에게는 쓰다듬을 손이 아예 없었으므로 사브리네타가 그를 대신해 돼지를 쓰다듬었다. 유모가 말을 이었다. 용에게 입은 화상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돼지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저 충직한 녀석이 그걸 알고. 왕국을 준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엘핀이 팔꿈치로 최선을 다해 돼지를 쓰다듬으며 소리쳤다. 다른 치료 방법은 없나요? 공주가 물었다. 그때 또 다른 돼지가 문으로 검은 코를 들이밀었고 뒤를 이어 줄줄이 돼지들이 들어왔다. 돼지들은 엘핀에게 다가가려고 이리저리 밀며 버둥거렸다. 부드럽게 꿀꿀거리는 것으로 진실한 애정을 표현하며 몰려들었다. 결국 방 안은 둥근 몸집의 검은 돼지들로 가득 찼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저 사랑스럽고 애정이 철철 넘치는 동물들은 모두 당신을 위해 죽길 바라는군요. 유모가 말했다. 다른 치료 방법은 뭐예요? 사브리네타가 애타는 마음으로 물었다. 만약 누군가 용에게 화상을 입으면 그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들이 일정한 수만큼 모이면 돼요. 각자가 화상을 입은 곳에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처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끝이지요. 몇이요? 몇이나 필요한데요? 사브리네타가 외쳤다. 77이요. 유모가 말했다. 돼지들은 75마리뿐이고 나까지 하면 76. 공주가 말했다. 반드시 77이어야 해요. 난 솔직히 그를 위해 죽을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군요. 코르크 나무로 만든 손을 달 수밖에요. 유모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이들이 77명만 있으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사랑스러운 돼지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은 몰랐네요. 내 사랑, 당신도요. 그렇다 해도 불가능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용에게 입은 화상을 치료하는 주문이 또 한 가지가 있긴 해요. 하지만 내 사랑,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새까맣게 다 타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 용에 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당신이 결혼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사브리네타가 물었다. 공주예요. 성 조지도 그렇게 화상을 치료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그런 치료법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유모가 말했다. 하지만 사브리네타는 두 팔을 뻗어 엘핀의 목을 감싸 안고는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꼭 안았다. 그럼 됐어요, 내 사랑. 용감하고 소중한 엘핀. 왜냐하면 내가 공주고 당신은 내 왕자님이 될 테니까요. 유모, 어서요. 서둘러 모자를 써요. 지금 당장 가서 결혼할 거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길을 나섰고 검은 돼지들도 둘씩 짝을 지어 위풍당당하게 움직이며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공주와 결혼을 한 순간 엘핀의 손은 씻은 듯이 나았다. 타이어섬 왕자와 그의 하마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은 사브리네타와 그녀의 남편을 나라의 적법한 군주라 부르며 맞이했다. 다음 날 아침 왕자와 공주는 용이 해안가로 밀려오지 않았는지 살펴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용은 두 사람의 눈에 전혀 띄지 않았지만 소용돌이 쪽에서 증기구름이 보였다. 어부들이 그 주변 수킬로미터 내의 바닷물 온도가 면도를 해도 될 만큼 따뜻하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그곳의 물은 지금까지도 뜨겁다.
분명 용이 내뿜는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바다의 물을 다 써도 그 용을 식힐 수 없는 것일 게다. 소용돌이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용은 결국 영원히 그곳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어부들이 면도를 할 수 있도록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도 하면서 왕자와 공주는 훌륭하고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유모는 그들과 함께 살며 촘촘히 바느질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정말 원할 때만 말이다. 왕자는 하마를 기르지 않았으며 그래서 매우 인기가 많았다. 75마리의 헌신적인 돼지들은 하얀 대리석으로 된 우리에서 살았는데 노쇠로 된 문고리가 있고 돼지라고 적힌 문패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터키 해명과 제비꽃 냄새가 나는 비누로 목욕을 시켜주었다. 그리고 아무도 왕자가 다닐 때마다 돼지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돼지들이 점잖게 굴고 항상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풀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의 경고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공주는 매일 자기 손으로 직접 돼지들을 먹였다. 그리고 공주가 왕위에 올라 첫 번째로 내린 칙령은 절대 돼지고기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반하면 사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졌다. 아울러 모든 사전에서 그 단어를 빼도록 했다.